안녕하세요. 영유아 발달 두 번째 시간 발달 연구 방법에 대해서 이번에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의 목차를 한번 살펴보시면 첫 번째 발달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두 번째 발달과 과학적 연구, 세 번째 발달 연구 설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발달 연구를 왜 해야 되나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영유아기가 인간의 발달 단계 중에서 가장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라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알아봤고, 특히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변화가 이 시기에 현저하게 나타납니다. 따라서 영유아기 발달에 대한 연구는 영유아를 보다 더 잘 이해하게 되고, 영유아에게 이러한 이해가 보다 더 영유아들에게 도움을 많이 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어떤 거시적인 목적이 되겠죠. 자, 그래서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발달 연구는 아동의 발달 과정을 객관적이고 타당한 방법으로 기술하고 그 원인을 정확한 지식에 근거하여 과학적으로 설명하고 건강한 발달을 촉진하고 건강하지 못한 발달 요인은 제거하여서 영유아들이 보다 좋은 환경을 영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발달 연구가 아동 발달 과정의 객관적이고 타당한 방법, 이것이 결국 과학적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그래서 있는 사실 자체를 기록하는 그 기술하는 방법, 또는 어떤 것이 문제를 일으키는 것인가, 또는 어떤 것이 어떠한 현상을 일으키는 원인인가에 대한 정확한 지식에 근거하여서 얘는 얘 때문에 이런 거야 라고 하는 과학적 설명을 하고자 하고요. 또한 아동 또는 아동을 둘러싼 다양한 그 가족들을 건강하게 발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촉진하고 건강하지 못하도록 하는 어떤 요인들은 제거하여서 영유아들이 보다 좋은 환경을 영위하도록 하는데 발달 연구의 목적이 있다. 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발달 연구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텐데요. 우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들을 먼저 살펴보면 일단 발달 연구를 함에 있어서 기술적 연구, 또 설명적 연구, 또 세 번째 적용하는 것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 기술이라는 의미, 사전적 의미를 한번 찾아보죠. 있는 그대로 열거하여 기록하는 것을 우리는 기술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유아 발달 연구에서 말하는 기술 역시 각기 다른 연령의 아동들을 주의 깊게 관찰하는 것. 이것이 먼저죠. 그 다음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 변화를 사실로 기록하는 것, 사실대로 기록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기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관찰에 따른 기술 과정을 거쳐서 평균적으로 만 4세 아이들, 또 만 5세 아이들, 만 0세 아이들, 만 1세 아이들 연령별 발달 수준과 그 수준에 비추어서 개인차가 빠르다, 느리다 등을 유추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즉 관찰을 먼저 하고 그것에 따라서 정확히 사실대로 기록하는 그 기술 과정을 거친 후에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 요 나이 또래의 발달은 이러하다라는 것 하나, 그 기준에 미추어서 개인이 빠르다, 느리다 등등을 유추해 볼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죠. 이게 바로 기술적 연구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이 지금 머릿속에 기억해야 되는 것은 발달 연구를 왜 하나라고 하는 그 전체적인 목적 하나, 그리고 발달 연구 중에서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 그대로 열거해서 기록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런데 열거해서 기록하기 전에 먼저 무엇을 해야 된다? 관찰을 해야 되고, 그리고 있는 대로 기록하는 기술을 하고, 그래서 평균적인 연령별 발달 수준을 알아서 개인이 빠르다, 느리다 라고 하는 사실을 유추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기술적 연구가 있다 라고 하는 부분, 자,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설명입니다. 자, 우리는 설명적 연구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요. 일단 설명이라는 것은
잘 알 수 있도록 밝혀서 말하다 라는 뜻을 또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설명적 연구의 중요한 것은 기술 과정에서 알게 된 변화에 무엇이 중요하냐면 왜 그러한가 개인차를 설명하는 거죠. 이 설명한다라는 것은 변화의 원인이 무엇인지 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왜 변했는지, 변화의 원인은 무엇인지 그것을 분석하고 이유를 밝히는 것을 설명적 연구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발달 연구의 두 번째 목적은 기술 과정에서 알게 된 연령 발달에 따른 변화와 개인차를 설명하는 것. 즉, 이제 첫 번째 연구, 기술적 연구에서 그대로 기록하여서 쓴 것을 중심으로 이제 알았다면 두 번째 발달 연구의 목적은 기술 과정에서 알게 된 연령별 발달 변화에 따라서 개인이 어떠한 의미 때문에 무엇 때문에 이렇게 빠르고 느린지 그 원인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죠. 즉, 왜 변했는지, 변화의 원인은 무엇인지를 분석하고 그 이유를 밝힐 수 있는 것을 설명적 연구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즉, 발달 연구는 기술하는 것 주요 목적 하나, 두 번째 설명할 수 있는 두 번째 목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변화의 원인과 개인차는 사람마다 다 다르고 때마다 항상 다르죠. 각각 다 다른데 변화의 원인과 개인차는 누구는 심리적인 것일 수도 있고 또 다른 때는 사회적인 것일 수도 있고 또 다른 때는 유전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원인을 밝힐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설명의 목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발달 연구의 목적은 세 번째는 적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적용의 사전적 의미를 한번 찾아보면 무엇을 어디에 맞추거나 해당시켜서 사용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발달 연구의 마지막 목적은 기술과 설명으로 알게 된 아동 발달에 대한 이해와 원인 분석을 활용하여서 아동에게 적합한 환경과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아동의 사회적인 적응력을 높여주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 앞에서 기술과 원인에 따라서 그 무엇이 문제인 것이 밝혀졌다면 그것을 직접 아동에게 적용해서 아동에게 어떤 환경을 분석을 하여서 그것을 적용을 하여서 아동을 직접적으로 도와줄 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기술과 설명을 통해 특정 아동의 언어 수준이 연령별 발달 수준에 못 미치고 그 원인이 그 가족의 맞벌이를 해야만 하는 사회적 환경에 있다라고 밝혀졌다면 설명되어졌다면 맞벌이 가정 자녀를 위한 언어 능력 향상 프로그램을 개발해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원인 분석을 통해서 그 원인이 밝혀졌다면 그것을 사실에 적용하여서 그 맞벌이 가정 아이들의 원인, 문제, 아동 발달을 좀 늦추었던 그 원인이 바로 부모의 맞벌이였다. 그러면 그 대상, 맞벌이 대상 아동들을 중심으로 언어를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넣어주는 것. 이것이 적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을 보육과정이나 보육정책에 반영되도록 하는 것을 바로 적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기술, 설명, 적용 이 세 가지의 목적으로 발달 연구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부분들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발달 연구가 왜 필요한가라고 하는 것은 자, 영유아나 또는 영유아 관계자들에게 이러한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이런 영유아 발달 연구들은 영유아 복지 증진에 도움이 됩니다. 영유아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자료를 제공하죠. 그리고 영유아에게 좀 더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여서 결과적으로 영유아의 교육 환경과 복지를 증진시킨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영유아에 대해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정보를 제공하여서 부모가 자녀 발달에 따라서 심리적, 행동적 문제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죠. 그리고 그러한 문제에 대해 적절하게 대응하도록 우리가 도움을 주기 때문에 부모의 양육에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서 발달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교사의 보육 프로그램 설계에도 도움을 줍니다.
교사들은 영유아 발달에 맞추어서 영유아 보육 및 교육 프로그램을 설계해야 됩니다. 또 설계할 필요도 있고요. 자, 영유아 발달에 대한 연구 결과가 영유아 발달 정도에 따라 보육 및 교육 내용과 방법을 선정하고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에 교사들에게도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 관련 학문 분야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영유아 발달에 대한 연구 결과는 영유아에 대해 기존의 관점이나 상식과는 다른 인식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를 기반으로 하여서 다양한 분야, 사회복지학, 유아교육학, 아동심리 등등 다양한 관련 분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회에 이익을 제공한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영유아 발달 연구가 영유아의 복지를 증진시키죠. 첫 번째. 자, 첫 번째 목적이었죠. 그 다음 두 번째, 부모에게 다양한 도움을 줍니다. 적절한 양육 방법에 대해서도 도움을 드리고 또는 어떤 문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라고 하는 것도 도움을 주죠. 그 다음 교사에게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그 교육 프로그램 설계에도 도움을 주고 이러한 도움들이 그리고 관련 분야에도 도움을 주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결과적으로는 영유아가 전인적인 사회 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죠. 그래서 이러한 도움은 결국 사회 전체에 이익을 가져다 주게 된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발달 연구라고 하는 것들은 영유아에게 직접적으로 복지를 증진시키기도 하고 부모의 양육에 도움을 주기도 하고 세 번째 교사의 보육 프로그램 설계에도 도움을 주고 관련 학문 분야에도 영향을 주고 위와 같은 그러한 긍정적인 영향들은 결국 영유아의 전인적 발달을 도와 그가 사회 구성원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키워냄으로써 전체 사회에 이익을 가져다 준다. 따라서 영유아 발달 연구는 필요하다까지 내용을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보신 내용을 정리해 보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영유아 발달 연구가 반드시 필요한가? 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영유아 발달 연구가 중요한 부분들이 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때문에 영유아 발달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한번 살펴보면 발달 연구의 목적에 기술, 설명, 적용이라는 세 가지의 측면이 있었고요. 그래서 기술은 기록하여 사실을 있는 대로 있는 사실 그대로를 기록하는 것이 우리가 기술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그 기술 전에 반드시 관찰이라는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 사실대로 기록하는 기술이 있을 수 있고 두 번째, 무언가를 잘 알 수 있도록 밝혀서 말하는 이 설명은 왜 변했는지, 변화의 원인은 무엇인지를 분석하고 그 이유를 밝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발달 연구의 목적은 첫 번째가 기술적 연구를 하기 위해서, 두 번째 설명적 연구. 그러니까 어떤 사실이나 현상이 왜 그랬는지 그 원인을 밝히는 것. 세 번째, 그래서 발달 연구의 마지막 목적은 기술과 설명으로 알게 된 아동 발달에 대한 이해와 원인 분석을 활용해서 직접적으로 그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서 아동의 사회적 적응력을 높여주고 행복한 삶을 영유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적용이 그 마지막 목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기술, 설명, 적용을 하기 위한 발달 연구의 목적과 그 다음 발달 연구의 필요성을 살펴보면 여러분이 지금 살펴보시는 영유아 복지 증진, 부모 양육에 도움 제공, 교사의 보육 프로그램 설계에 도움을 제공해 주는 것, 관련 학문 분야에 영향을 주는 것, 그리고 사회에 이익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슬라이드 내용이 많지는 않은데요. 그 내용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일단 주의를 기울이셔야 되는 것이 사전적 의미, 그리고 그 사전적 의미에 따라서 기술, 설명, 적용의 그 연구들의 각각의 그 특징들 무엇이 다른가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살펴보실 수 있고 그것이
이제 잘 됐다라고 하면 발달 연구의 필요성을 한번 쭉 읽어보시는 것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